오늘 처음 만나 밀폐된 공간에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 미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5분 동안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읽는 것이죠. 실험에 참가한 총 10명의 남성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책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앞에 이렇게 거울같이 있는데 또 머리도 만지게 되고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동안 제작진은 거울로 위장한 세 대의 몰래 카메라를 통해 진행 상황을 쭉 지켜봤습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옆에 매력적인 여성이 앉는다는 것도 몰랐던 참가자들은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꾸만 마른 침을 삼키게 되고요. 긴장한 탓인지 입술은 타들어갑니다. 두 눈은 책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책이 잘 안 읽히는데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네. 눈은 여기 있고 그런데 마음은 약간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남자분하고 같이 읽었으면 좀 달랐을까요? 남자분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완전 책 내용을 거의 팠겠죠. 과연 그럴까요? 참가자들 중 절반은 같은 남자끼리 앉게 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말든 의식하지 않은 채 온전히 책에 집중한 모습이 이전 실험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참가자 전원에게서 실험 전과 후 침 속에 있는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호르몬인데요. 그 결과 동성과 책을 읽은 참가자는 평소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간 반면 여성과 함께 책을 읽은 쪽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확인됐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겠습니다만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같은 아주 굉장한 미인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을 때 심장병,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이 그 코티솔 증가와 함께 다른 호르몬도 같이 증가하면서 혈압이나 맥박이 빨라지면서 갑자기 급성 심장병이 올 수도 있겠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릴 일인데요. 단 5분 동안 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남성들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스페인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의 심장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만큼이나 심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끌림. 그 순간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작년 5월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외로운 솔로들의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의 어떤 점에 끌리는지 미팅 과정을 통해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여자가 좋죠. 남자보다. 여자가 예뻐 보이는 여자가 있고 남자들이 보기 예뻐 보이는 여자가 있고 참 모호하죠. 세상에 화두잖아요. 그 평생 동안. 호기심 충만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본선에 오른 남녀 10쌍의 참가자들입니다. 설레는 첫 만남을 앞두고 꽃단장에 여념이 없는 여자 대기실을 살짝 엿봤습니다. 누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과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묘한 긴장감. 오늘 의상 컨셉 뭐예요? 컨셉이요? 청순하고 귀여운? 네. 조금 귀여운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서. 원피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랄하게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아직 더 변해야 돼요. 화장도 하고.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참가자들 사이에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 하면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띠용. 아, 올표.
여자의 육감은 정확하게 맞을까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이미지예요. 아나운서 이미지라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 아나운 이미지.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 참가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남자로서 그냥 같은 입장에서 봐도 매력적인 분은 저기 몸 좋으신 남자분하고 가장 잘생기신 남자분 있잖아요. 네, 운동하는 친구.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재밌어요. 유머가 넘치는 남자와 잘생긴 남자. 과연 여성 참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선택될까요? 드디어 청춘 남녀 열상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이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초. 미팅의 첫 번째 단계는 첫인상에 대한 호감도 평가인데요. 다른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화장과 복장은 동일하게 제한하고 개인 신상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짧았던 첫 만남이 끝나고 다들 할 말이 많은 모양이네요. 1점은 없는데 3점부터 아, 2점? 2점까지? 정신이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재미도 있었고요. 제가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진짜 많이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0명이 딱 나오니까 내가 외모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나 이거 참. 내가 먼저 눈을 돌려야 돼.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사람 있었어요. 저 예쁜 사람 있었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져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여자 1위는 예상과 적중했지만 남자는 완전히 빗나간 결과. 우리의 뇌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인지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성의 외모 중 어디에 가장 큰 호감을 느끼십니까? 남가여 제작진은 중앙대 심리학과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자의 눈을 보는 남자와 남자의 키를 보는 여자. 이 밖에도 서로가 서로를 보는 기준은 너무나 달랐는데요. 이성에게서 선호하는 외모를 비롯해 성격과 직업까지 총 228개의 설문 문항 중 남자와 여자의 답변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죠. 상대방이 풍기는 냄새 하나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한림대 유전체 응용연구소와 함께 아주 색다른 미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냄새만으로 자신과 맞는 짝을 고를 수 있을까요? 세 쌍의 남녀에게 항균 처리된 티셔츠를 나눠준 후 이틀 동안 향수나 비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티셔츠에 그 사람만의 체취가 듬뿍 배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람마다 다른 특유의 체취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면역 분자가 땀 속에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면역 형질 중에서 MHC라는 면역 유전자가 서로 다를수록 냄새를 맡을 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참가자들의 체취가 밴 티셔츠를 밀봉된 유리병에 담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티셔츠와 무작위로 섞어 놓습니다. 오로지 냄새만으로 자신과 맞는 유전자를 찾는 국내 최초의 유전자 미팅이 막 시작된 것인데요. 암모니아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달달한 풍선껌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약?
가득 찬 땀 냄새 같은 식초 냄새, 완전 한여름에 나는 그런 쩐내. 냄새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는 유전자의 궁합. 개중엔 모든 참가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냄새도 있었습니다. 방바닥 먼지 냄새. 그거 본인이 입은 티셔츠거든요. 아, 저예요? 대박!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다 체크를 했네요, 제 냄새를.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자기 자신의 냄새에는 대체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요. 냄새로 구분할 수 있는 면역 유전 형질은 워낙 다양한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남녀 사이의 유사점을 찾기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한 면역 유전 형질 중 놀랍게도 50%나 일치하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남자친구가요, 이래 좀 땀 흘리고 만나면 났던 냄새? 그리움? 추억? 이런 이미지? 약간 좀 부드럽다. 이번에는 좋고 나쁜 냄새와는 다른 성적으로 끌리는 냄새를 순서대로 배열하게 했습니다. 이성을 유혹하는 냄새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맡으면 맡을수록 좀 남자가 건장해 보이는 남자?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좀 그려졌거든요. 약간 스포티한 여성,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약간 날씬하고 그런 느낌일까요? 네. 친숙한 느낌은 좀 덜 드는데 성적 느낌은 이게 제일 강한 거? 예. 좀 이렇게 차갑고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제일 남성스러울 것 같은 느낌? 서윤희 씨는 자신과 면역 형질이 비슷한 종민 씨 대신 유전자 개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김기천 씨에게 이성적으로 더 끌렸군요. 사람은 상대방의 그 냄새만으로도 자신의 면역 유전자와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본능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으며 자신의 냄새와 비슷한 상대에게는 이성 간의 끌림의 감정보다는 동료의식이나 우정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근친상간이 자연적으로 차단되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처음엔 자신과 다른 유전자에 끌리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오히려 닮은 꼴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작은 오빠 같은 거예요. 오빠가 왜 여기서 자지? 이렇게 한 적이 착각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같은 주소를 쓰니까 남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름 안 보고. 우리가 그렇게 닮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됐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 이런 걸 받았던 것도 닮아서 그런 건가? 이들 부부는 눈, 코, 입, 얼굴의 조화 등 40여 가지의 조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도 많이 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배우자감으로 닮은 꼴을 선택하는 걸까요? 유사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관이라든가 뭐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또는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랑 생각이 같으니까 의견 교환도 쉽고 그래서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즉각 봤을 때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외모적으로라도 비슷하면 왠지 그런 속성들을 많이 공유할 것 같고 그래서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청춘 남녀 열상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남녀 사이 비슷해서 더 끌리게 되는 요인 중에 성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화는 서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미팅의 두 번째 단계는 개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채 5가지 주제로 3분씩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간식 먹었죠? 네, 간식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먹으면 안 되죠. 참아야죠. 라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끓였어요. 아, 정말요? 어떤 거 드세요? 아, 네. 족발이랑 닭발이랑 이걸 못 먹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되게 잘 먹거든요. 저도 그중에서 닭발은 약간 힘들죠. 닭발이 요런 거 있죠. 근데 공격적이잖아요. 대화하는 방식은 물론 다릅니다. 남자는 결과 중심적이고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죠. 하지만 남녀 불문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화의 기술은 자기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색하세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완전 편해요? 네. 체질이십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 네. 평점을 주면 지금처럼 1점부터 10점까지 준다.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싶어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격도 좋으시고 뭐 키도 크시고 괜찮으신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MC분이 오락 프로그램 나와서 막 이렇게 진행하시고 저는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잘못된 대화는 때로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하죠. 눈 봐봐요. 피나요, 눈에서 지금. 영화 얘기하니까 좀 슬퍼하시는 진짜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주무셔도 돼요, 지금. 주무셔도 돼요. 화장실 갈 때 괜히 못 가서 보고 있어요. 피 안 흘리죠? 네, 지금. 피 흘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드릴게요. 저기 계셔도 제가 필요로 말씀드릴게요. 힘들다, 피곤하다, 너무 많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이 대화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되게 나는 이거 되게 무시하는 앞에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높았던 점수는 아니었지만 되게 그래도 두세 번째 정도 높았었는데 점수가 맨 밑으로 갔어요. 그에 반해 여성 참가자들이 가장 후한 점수를 매긴 대화 상대는 바로 윤성수 씨입니다. 그런 게 영화관에서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로맨틱 코미디는 좀 영화관에서 보면 난 좀 아깝더라고요. 맞죠. 오, 아깝죠. 그런 거 많이 다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로 저예산 영화는 다운받아 보고 고예산 영화에서 보고 그렇게 약간 되면 그런 식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우선 상대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묻기 전에 상대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충분히 했다는 점이 호감도의 차이를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차 미팅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남녀 모두 가장 선호하는 성격으로 배려를 꼽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전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윤성수 씨가 순식간에 1위로 급부상했군요.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었던 2차 미팅은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자체가 이제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중에 거의 90%였던 것 같거든요. 외모보다는. 그냥 딱 이렇게 첫인상만 봤을 때랑 말을 하고 나서랑 되게 많이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순위에도 큰 변화가 생겨서 2차 미팅 후 5단계나 추락한 남성 참가자도 있었죠. 하지만 여성 참가자에 대한 평가는 외모로 판단한 1차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한 2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지역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예선이 외모를 본다면 본선에서는 이제 나랑 어느 정도 맞는지. 예쁘신 분과 평범하신 분을 이렇게 하시면 보통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더 얘기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줘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기거리도 갑자기 더 생기나요? 예. 풍부해집니다. 없던 게 막 생겨요. 남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남자는 여자의 얼굴에 집중하고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할 때처럼 멋진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목소리에 더 쉽게 무너지는 게 여자의 마음이기도 하죠. 바로 목소리에 숨겨져 있는 끌림의 비밀 때문인데요.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16명의 남성들에게 똑같은 문장을 읽게 한 후 각각의 목소리를 분석, 전문가의 도움으로 특징이 서로 다른 3명의 목소리를 선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본 것은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본 것은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본 것은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가장 매력을 느끼십니까? 거리로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3사람의 목소리 중 이성적으로 가장 호감이 가는 소리를 고르게 했는데요. 대다수 여성들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을까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가 가진 것 같고 얼굴도 멋있을 것 같아요. 과묵한데 뭐랄까 주관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좀 낮은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진지한 사람 같아요. 진지한 사람. 무심한데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꿈에도 여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건 저음이면서도 부드러운 3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본 것은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신뢰가고 안정감 있고 또 좀 중후하게 느껴지면서 이 목소리 톤에서 쾌활함도 얻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귀의 감각기관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청세포들을 다 건드려줘야만이 그래서 아주 쾌활하고 맑고 또 안정감 있게 들리는 건데,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의 목소리, 그 밑바탕에는 성호르몬의 작용이 깔려 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한 3명의 참가자들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해봤는데요. 여성들의 가장 큰 지지를 얻었던 주인공이 다른 참가자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식 능력이나 성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한 남성에게서 테스토스테론이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목소리가 낮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근육질의 남자일 확률이 높고 아이도 더 많이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 대학의 논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죠. 마이크 테스트.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안 어울리죠? 자, 2차 미팅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자극, 즉 외모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반면 여성은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엔 2세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골고루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가임기 때는 남성적인 스타일을,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는 본능의 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깜찍한 마법을 부리기도 하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패션 모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변신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6명의 여성 지원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평소와 똑같은 걸음걸이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여러분은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걷지는 않으신 거예요? 네, 그냥 평소랑 똑같이. 평소랑 똑같이? 네. 별로 다른 거는 못 느끼고요. 그냥 평소랑 비슷했어요.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변화, 혹시 남자들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20, 30대 남성 34명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두 개의 자극을 동시에 보게 될 텐데 A 혹은 B 중에 반드시 하나의 그 자극을 선택해서 이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들은 화면 속에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루엣 자체가 뭐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곡선이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사람들 위주로 체크했습니다. 걸어올 때 좀 더 어깨를 펴고 손동작도 좀 더 활기차게 당당한 느낌이 있었을 때 매력도 체크한 것 같은데요. 동일 인물에 걸음걸이지만 참가자들 중 76%는 오른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배란기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남자들의 눈에는 임신 가능한 기간인 배란기 때가 더욱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걸음걸이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쳇말로 막 엉덩이를 실룩거리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매력적인 쪽은요 적당한 이제 흔들거림이랄까 엉덩이가 배란기 때 여자의 변신은 더욱 과감해진다고 합니다. 배란기에 가까울수록 화장은 진해지고 노출이 더욱 심한 의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또 자각해서 본인이 그 행동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영역이 오히려 연구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발휘되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끌림의 법칙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무의식이 좌우하는 이 강력한 법칙은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외모가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작용하죠. 이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미팅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요. 짧지 않은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참가자들. 그들은 각각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드디어 3차에 걸쳐 이뤄진 미팅의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미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업을 포함한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한 채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참가자들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근육질의 남자, 김기천 씨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착한 여자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죠. 책임감. 네 손에 물은 묻혀도 눈물은 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책임감이죠. 차분한 남자 한도훈 씨는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호감도가 상승했고요. 장기적인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런 걸 생각하는 편이고요. 큰 키 때문에 맨 처음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던 박종민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부담스럽지 않은 외모?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3차에 걸친 미팅의 최종 결과 남자 부문 영예의 1위는 윤성수 씨가 차지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화술로 인기몰이를 한 이후 유명한 통신회사 직원이라는 것도 좋은 인상을 남겼고요. 너무 잘생기지도 않으셨고 너무 못생기지도 않으셨고 딱 어떻게 보면 표준이고요. 숙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선하게 생기시고 이렇게 좀 여자를 잘 배려해 주실 것 같은. 뭐가 완벽하게 뛰어나게 괜찮다기보다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키가 작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화술이 뭐 막 언변이 뛰어나진 않으셨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특별함보다 평범하지만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렸다는 여성 참가자들. 그렇다면 남자들은 이들의 어떤 매력에 끌렸을까요? 뮤지컬 배우가 꾸민 설미 씨는 여성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애교 많고 귀여운 막내였죠. 저의 매력 포인트는 잘 웃는 웃음과 미소와 그다음에 목소리와 이미지에서 풍겨 나오는 애교? 저 목소리 커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어서요. 좀 쳐요. 어딜 가나요? 목소리가. 그러나 통통 튀는 발랄함이 좀 지나친 걸까요? 이제 한 명은 뭐 수영 선수고 동생이 상대방은 대화에 끼어들 틈을 발견하지 못해 난감해하기도 했습니다. 좀 감동적이에요. 남자는 주도적인 그런 그 대화를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에서 보면 좀 여성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 측에서 보면 비호감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고요. 경기도가 26만 8천 아나운서 지망생인 김지영 씨는 1차부터 3차까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국방장관이 정부는 오늘 외모는 제가 그렇게 화려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단정하고 그냥 참하게 생겼다? 이런 말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어요. 성격은 그냥 쾌활하고 유쾌하고 이런 부분이 남자들이 조금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남성 참가자들은 그녀의 여성스러운 외모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잘 웃는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제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던 미팅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는데요. 과연 이들 중에서 새로운 인연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끌리는 단계를 넘어서면 남과 여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참 많이도 변화시키죠. 네, 되게 많이 웃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빠 사귀고 난 이후로부터 오빠 꿈을 안 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이들의 눈에 연인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만난 지 100일을 간 넘긴 이들 커플에게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두 명의 남자가 번갈아 가며 얼굴을 묘사해야 되는데요. 쏙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보면 쏙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주걱턱 딱 봤을 때요. 근데 약간 좀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눈 때문에 그런지 약간 성격이 좀 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코가 좀 긴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코가 긴 코 같은데. 네. 약간 원숭이 코 같은 코겠네. 예. 코가 되게 오똑하고 콧대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쏙 뻗었어요. 약간 입술이 앵두 같은 입술이겠네. 예, 맞아요. 앵두 같은 입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아시겠죠? 코멍 작아요. 한 화가가 같은 인물을 그렸지만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요, 못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일단은 뭐 설명이 달랐어요. 설명이 달랐고 전혀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화가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사람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행여 그리는 대상이 바뀌면 두 사람의 시각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호감형처럼 딱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딱 봤을 때 미인이? 예. 눈과 눈 사이는? 눈과 눈 사이 딱 적당한데. 딱 적당해요? 예. 뭐 비율로는 뭐 황금 비율이네. 이런 편이에요. 약간 들창보다? 약간 들창 스타일. 궁금하네요.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오늘 맞는 거 아니에요, 저분한테? 역시나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두 장의 그림. 당사자는 어떤 그림이 더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게 오빠가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오빠가 더 낮게 설명해 줬을 것 같아요. 오빠가 코를 높게 그려준 것 같아요. 아, 비슷한데 제가 보기엔 그냥. 예. 아니. 비슷해요. 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더 어려 보이고 순해 보이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첫인상을 되게 날카롭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 성격을 아니까 좀 순하게 그리지 않았을까? 설명하지 않았을까?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되게 말 그대로 보정? 저 자체적으로 보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신기하다. 뭐든 예쁘게만 보는 자체 보정의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핑크 렌즈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몸에 사랑의 호르몬이 폭발하는 동안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마치 눈에 핑크빛 렌즈를 낀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의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우울증을 막아주는 데다 노화 속도까지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기 이전에 본능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소개된 논문을 보면 자신에게 딱 맞는 진짜 짝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몸이 먼저 알아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짝이야 라는 신호가 몸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자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부터 시작해야겠죠?